다시 보기. 네, 로우 타일러의 영화 다시 보기 시간이죠.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쌤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이번 주 영화를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란 부다페스트 호텔을 맞네요. 한다고 했는데요. 했는데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그 영화? 왜냐면 이건 좀 저희의 사실 녹음 스케줄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건데 네. 제가 다른 영화를 봤어요. 어떤 거 보셨나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라고. 그것도 보셨나요? 개봉작을 봤는데요. 네. 그거 본다고 다른 영화를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어제 조커도 보셨다고. 어제는 또 조커 보러 갔다 왔고요. 그 이것저것 다른 영화 보다 보니까 보통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는데 지금 한 4일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녹음 맞습니다. 스케줄이 좀 꼬여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4일 사이에 두 편의 영화를 보셨네요. 네, 어쨌든. 극장 가서 다 영화를 봤고요. 네. 그래서 그랜 부다페스트 호텔은 2번인가 3번 봤는데. 네, 뭐 보신 영화로 하시는 원스 오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뭐 항상 제 맘대로니까. 자주 바뀌잖아요. 그럼요. 그랜 부다페스트 호텔은 다음 주 다다음 주 네. 방송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제가 기사를 읽기로는 마지막 작품이라는 설이 있어요.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설이 있고요. 3시간 러닝 타임. 기네요. 굉장히 기네요. 깁니다. 네. 친구들이랑 가서 봤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는 친구들이긴 한데 그냥 영화를 즐기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파고드는 스타일들은 아니라서 좀 라이트하게 그냥 흔한 영화. 좋아하는 영화들은 다 있겠지만 네. 그 친구들의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의 평을 들려드리자면 내가 뭘 본 거지라고 또 이제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난해한가요? 난해하기보다도 우선은 너무 미국적이고요. 네. 1960년대, 70년대의 미국 헐리우드를 표현하고 싶었던 감독의 그런 성향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서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신성일 어맹란이었으면 공감이라도 가지. 무슨 포인트인지 좀 알겠네요. 전혀 네. 문화적인 그런 공감대가 안 생기니까 영화 자체. 제가 제 영화의 평은 이렇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거의 현대 미술에 가깝다. 난해한 소리 아닌가요? 현대 미술은 난해하면 그 자체 아닌가요? 현대 예술에 가깝다. 뭔가 가끔 미술관에 가보면 현대 예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영사기로 이렇게 쏘는 게 있습니다. 자신 본인이 나와서 그런 현대 예술도 있거든요. 거의 영화에 가까운. 그 백남준 작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비디오로 해서 이제 화면에 뭔가를 띄우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뭔가 자신의 역량을 다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덕후 기질. 이 사람이 덕후로 유명하거든요. 쿠엔틴 타란티노가. 3시간 내내 헐리우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릭 달튼이라는 그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릭은 한물간 배우고요. 클리프는 그 사람의 스턴트 대역이에요.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다룬 내용이고요. 한물 같잖아요. 네. 맨날 악역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릭 달튼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네, 맞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이제 한물간 배우라서 악역만 하고 다니고요. 맨날 술에 절어 있고요. 클리프도 뭐 성격이 한 성격해서 일도 제대로 못 얻고 다니는데 그나마 릭 달튼 템에 이제 가끔씩 스턴트 역할을 하고 다니는 역할로 나와요. 근데 그 옆집에 로만 폴란스키 감독과 그의 부인 샤샤 테이트가 이사가 옵니다. 배우예요. 그 두 사람이 이사를 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던 감독이었고 저도 들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 것 같아요. 유명하죠. 네. 최근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 양반. 네. 아동성 추행으로. 그래서 들어봤구나. 아동성 추행으로 들어봤을 양반이고 네. 사샤 테이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떠오르던 헐리우드 배우였고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사람들이 그걸 주로 보여줘요. 큰 내용이 없습니다. 할리우드의 삶인가요, 그냥? 근데 할리우드의 삶이에요. 배우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어떻게 영화를 찍고 다니는지, 그 옆에서 릭 달튼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시에 히피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가요? 있었던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긴 한데 찰스 맨슨이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 네. 히피의 우두머리였고 어느 무리의 우두머리였는데 이 사람이 그 샤샤 테이트가 머무르던 집에 자신의 동료들과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샤 테이트가 당시에 임신 중이었고요. 샤론 테이트. 샤론 테이트. 샤론 테이트가 네. 임신 중이었고요. 그 당시에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그 집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남편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영국에 가 있었고요. 당시에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샤론 테이트를 살해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입니다. 좀 잔인한 장면도 있네요. 그럼. 영화에서 마지막에 잔인한 장면은 나오긴 하는데 실제 사건을 이제 모티브로 했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샤론 테이트가 그럼 그때 죽은 건가요? 그때 죽죠. 그 실제로 살인범에 의해서.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제가 알기로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도 이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하나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영화를 찍었던 당시에 헐리우드에 벌어졌던 쇼킹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찰스 맨슨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게 되고요. 사형을 언도받는데 캘리포니아 사형제도가 폐지됩니다. 되게 일찍 폐지되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을 감옥에 있다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됐었고 그 연관된 사람들의 허락을 받느라고 퀸틴 타란티노도 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헐리우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그냥 그 3명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영화가 되게 심심해요. 3시간 동안.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거장이 만들었으니까 뭔가 있겠지. 미술 보면 점 하나 찍었는데 거장에서 뭐 몇억, 몇십억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찍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점인데. 그런 함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친구들이 봤을 땐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뭘 찍은지도 잘 모르고 본 영화는 분명히 있겠지만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재밌냐 안 재밌냐의 그 기준을 주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네. 재미로만 따지면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재미로만 따지면. 평점은 굉장히 높은데요? 높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릭 달튼이라는 배우가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연기를 실패하는 연기를 합니다. 어렵네요. 되게 어려운 연기네요. 연기를 실패하는 연기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몇 개 딱 기억나는 장면이 3개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연기를 하다가 연기를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의 이제 환갑이 다 돼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래드 피트가 벌써 환갑이신가요? 거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의를 탈의하시는데 반성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저희가. 저기 그 터미네이터 형님도 계신데요. 상의를 탈의하셨는데 몸이 그때쯤 돼서 친구들은 그랬다더라고요. 이제 뭔가 애로한 게 나오나? 그 타이밍에서 그게 자기네 지붕을 고치러 올라간 건데 옆집에 그 샤론 테이트가 살던 집이잖아요. 네네. 아무 내용을 모르고 봤으니까 내 친구들은 이제 뭔가 에로티시즘으로 넘어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이제 그렇게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데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잔인하기로 좀 유명해요. 그 킬빌 감독 맞아요. 킬빌이고 그 인글로리어스 바스타드라고 그 거친 녀석들인가? 거친 녀석들이라는 영화 찍었었고 헤이플 에잇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막판에 가서야 좀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그 뭐랄까요 폭력성 이게 좀 되게 잔인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찰스 맨슨이라는 사건을 모르면 왜 이렇게 폭력이 나와야 되지라는 맥락이 없을 거예요. 갑자기 잔잔하다가 마지막에 폭력이 나오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나게 싱거운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불닭볶음면을 주는 느낌이에요. 이 맹물 같은 국수 먹다가 갑자기 불닭볶음면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라는 심정이 생길 정도인데 근데 그 맥락을 알고 보면 그 폭력이 왜 들어가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인글로리어스 바스타드 그 거친 녀석들에서도 마지막에 히틀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감독이긴 하거든요, 분명히. 그 카타르시스라는 걸 되게 잘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하면 재밌게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할리우드의 뭔가 그런 향수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에서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60, 70년대의 그 충무로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다면 사실 뭐 멀리 갈 것도 없는 게 저희 이제 드라마 중에 굉장히 히트쳤던 것 중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그쵸.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소한데 이해는 가면서도 그 닭살 돋으면서도 재밌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저렇게 유치하고 막 촌스러운데도 보게 되고 미국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인데 한국 사람한테는 그게 좀 약하거든요.
게다가 그 찰스 맨슨이라는 사건이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이면 잘 모르거든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늘. 네, 그 머릴린 맨슨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그 사람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성을 갖다 쓴 게 찰스 맨슨의 성을 쓴 거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쓴 게 마릴린입니다. 그래서 마릴린 맨슨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가장 추악한 사람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을 썼다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나는 뭐랄까요. 아 이게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되게 심심하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 판에 불닭볶음면 줬다고 그래서 이거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느낌의 영화인데 좀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저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덕질의 끝판왕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영화를 이 사람만큼 많이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영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질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온 그런 내공을 여기에 다 풀어놓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글로벌하진 못하다고 생각해요. 영화만으로 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관객의 시각에서 본다면 친절하지도 않고 사실 3시간 쉽지 않은 시간이고요. 네, 러닝 타임이 165분으로 나오거든요. 네. 네, 뭐 이제 앞뒤로 뭐 앞에 광고 붙고 그런 거까지 하면 거의 3시간이 맞죠, 사실. 네. 네. 그러면 이게 중간에 잠깐씩은 나와요. 확실히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인 게 3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가끔씩 소금을 쳐주거든요. 그 소금을 뿌려주긴 하는데 약해요. 뭔가 후추라도 좀 해주면 좋은데 자꾸 소금 몇 번 딱 뿌려놓고 뭔가 이제 좀 맛이 날란가 하면 다시 싱거워지고. 다시 싱거워지고 맛이 날려나 하면 이제 다시 싱거워지고 약간 그런 느낌의 영화였어요. 3시간이면 너무 길었고 뭐랄까요. 그전 영화들과는 좀 확연히 좀 다른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총평을 내려보자면 간간한 소금 맛에 막판에 불닭볶음면. 적절하네요. 싱거운 국수에 가끔씩 소금을 넣었지만 부족했다. 제 느낌은. 물론 이제 영화를 직접적으로 만드시는 분들 눈에는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장이긴 한데 현대미술 같은. 그 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의 그런 예술을 했다면 이제 한 단계 넘어간 관객의 이해도와는 좀 멀어진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원스 어포너 타임 인 할리우드. 네, 옛날 옛적의 헐리우드에서요. 그렇죠. 그 아까 거친 녀석들도 그렇고 네. 장고도 그렇거든요. 장고도 있었네요. 네. 실제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로는 그런 내용을 표현했잖아요. 장고 같은 경우는 흑인 노예가 백인 농장주를 처단하는 내용이고 거친 녀석들은 사실상 히틀러를 처단하는 내용이었고 이 영화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네. 이 영화도 그런 결은 쫓아가고 있어요. 확실히 그 마지막 불닭볶음면 마지막 장면이 네. 그 결은 확실히 따라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죠. 최근 경향에서 이 사람의 이 감독분의 네. 그런 영화입니다. 끝인가요? 끝이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